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했지만 레드웨이브에는 실패를 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압승은 없었다로 요약되는 미국 중간 선거 결과를 접하면서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판세를 보면 상원에서 민주당은 49석을 공화당은 50석을 각각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50석만 확보를 해도 사실상 다수당 지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지아주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향후 2년 의회 파워가 달라지는 셈인데요. 현재 개표에 따르면 현 의원인 라파엘 워너 민주당 후보와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는 각각 49.4%와 48.5%를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지아주는 다음 달 6일 결선 투표를 치르는데 이에 앞으로 한 달간 의회 권력 구도가 불확실성해지면서 이날 시장은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당초 시장은 민주당이 선호하는 공격적 돈풀기 정책을 공화당이 제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웨이브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반쪽 승리에 그치자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하락을 했고 장 막판 낙폭을 더 키웠는데요. 그리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9월 CPI 상승률 8.2%보단 소폭 둔화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PI 상승률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간 8%가 넘는 고공행진을 벌여왔는데 이번 역시 8% 이상 CPI 결과가 나올 경우 다시 한번 증시는 흔들릴 수가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FTX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블랙홀로 자리를 잡으면서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다른 암호화폐들 역시 일제히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16,00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2020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동성 위기에 FTX가 발행하는 코인 FTT가 전날 80% 폭락을 한 데 이어 이날도 50% 이상 추락을 하면서 재정 부실 우려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뱅크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전날 코인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패닉 확산을 막기 위해 FTX를 인수하는 내용의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대래 가상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리스크로 부상을 했고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는 이번 합의가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공개했고 시장은 최종 인수계약 불발 가능성에 더욱 주목을 하면서 가상화폐 시장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3.78%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85.55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리고 이날 옥시덴탈의 주가는 9%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5로 마감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주가는 이렇게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애플 역시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7로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중국 정조 공장 완전 봉쇄로 인해 아이폰 14 생산 차질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134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테슬라를 보시면 7% 이상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177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오후에 나온 SEC 문서에 일론 머스크는 40억 달러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는 일론 머스크가 11월 4일과 7일 그리고 8일에 40억 달러치 테슬라 주식을 대량으로 판 날과 하락 시점이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지난 8월 5일과 8월 9일에도 960만 주 70억 달러 테슬라의 주식을 매도했는데요. 그리고 이는 8월 초 고점에서 70억 달러를 매도한 이후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그리고 11월에 또다시 40억 달러를 매도하면서 이것이 또 다른 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로 인해 테슬라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일론 머스크라는 지적이 농담이나 가장이 아닐 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날 로블록스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날 1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로블록스의 3분기 주당 순이익은 손실 50센트가 나왔지만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35센트 손실을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냈고 이로 인해 주가 역시 좋지 않은 흐름세를 이어갔는데요.
로블록스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21% 하락으로 현재 주가는 3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0% 이상 증가를 했고 1일 활성 사용자 역시 5,800만 명으로 24% 증가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손실이 나타나면서 이날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주가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 주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날 어펌 역시 실적 발표를 통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날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메타 플랫폼은 이날 18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직원 13%의 11,000명을 해고한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는 작년부터 이어진 지속적인 하락세로 인해 현재 주가는 101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메타의 이러한 하락세는 애플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강화로 타깃 광고에 대한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작이 됐고 더불어 경기 둔화 여파로 기업들의 광고 매출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선 거래량을 동반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디즈니는 전날 실적 발표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고 이로 인해 이날 주가는 1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차트를 보시면 이날은 거래량을 동반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러한 것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날 실적 발표를 한 루시드의 주가는 이날 1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루시드는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좋지 않은 흐름세를 이어갔는데요. 루시드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현재 주가는 11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4일 루시드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9% 이상 하락을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세를 보였고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고 언급을 드렸죠. 항상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게 된다면 오늘이 바닥이라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스파이 ETF를 보시면 2.06%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7로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374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더불어 다가오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와 V55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이날 53으로 마감을 했는데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